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서입니다. 자, 오늘 아주 참 미래 유망주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반포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강희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진짜로 그 이름인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무슨 영화 주인공 이름 같죠? 만화 주인공? 실명인가요? 약간 어머니께서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름을 좀 영화 주인공 비슷하게 혹은 네. 웹툰 주인공 비슷하게 지셨는데 사실 외모를 제가 옆에서 딱 봐도요 웹툰 주인공 같아요 정말로. 키도 이제 앉아서 네. 여러분들이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키도 엄청 크고 우리 학생이 클라리넷을 전공하죠? 네. 클라리넷을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다가 제가 좀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전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학생을 좀 모신 이유가 사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네, 이제 2학년 올라가죠. 예, 예, 우리 고2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모셨어요. 네,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특히 MZ 세대 등등이라고 불러요. 10대, 20대 이런 분들은 동성애를 무조건 찬성한다. 동성애는 무조건 좋아한다. 네, 이런 뉘앙스로 신문, 언론, 뉴스, 기사 등이 많이 나서 마치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은 수구 꼴통 보수, 막 저기 그냥 무슨 뭐 조선시대에서 오신 분들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기사가 많이 나가서 정말 우리 10대 학생들 동성애 다 찬성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 주변 친구들의 입장과 제 입장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보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동성애라면 약간 더 부정적인 입장이 보편적이지 않나. 적어도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10대 학생들이 동성애를 무조건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것 같이 저도 좀 말씀 그거는 들어보니까 느끼네요. 네, 그거는 뭐 어느 학생들한테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네, 동성애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때 네, 부정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누구나 가치 판단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 친구들은 약간 동성애를 약간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약간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동성애 하면은 그냥 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깔고 들어가는 그냥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죠. 예. 그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그러면 혹시 어떤 면이 부정적으로 좀 느껴질까요? 뭐 저는 약간 크리스찬의 입장으로서 이제 성경에도 유해되고 약간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강연을 듣고 의학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제 친구들은 뭐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냥 동성애 하면은 뭐 남자 둘이 막 사랑을 나누고 뭐 그런 걸 생각만 해도 좀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 혹은 성경적 혹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전체주의, 그러니까 파시즘이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보는데 혹시 공교육 현장에서 네.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사들께서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무조건 찬성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 같은 거를 혹시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동성애를 약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말보다 학생 인권도 요즘은 워낙에 중요시 되는 거라서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뭐라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학교 교육에서 제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성?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인지 네. 감수성 교육. 그것도 받은 적 있고 약간 페미니즘 교육도 받은 적이 있는데 페미니즘을 선생님들이 교육으로 녹여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그게 뭐 일반 과목에는 없지만 특별 강연 같을 때 약간 그런 초청 강연을 해가지고 페미니즘 교육을 하더라고요. 아, 학교에서 초청 네, 강연으로 페미니즘 강사들을 네,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듣게 한다. 그쵸. 뭐 그런 교육을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뭐 근데 제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다 되게 그냥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마치 선생님에게 항의하듯이 막 따지는 학생들도 있었고 꼭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끝나고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수업을 저희가 왜 받아야 되냐 뭐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경험은. 그 페미니즘 강의, 초청 강의죠. 그렇죠. 그때 좀 마음에 부딪혔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때는 이제 남자 중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다 남자 친구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마치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여자는 막 피해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걸 되게 주입시키듯이. 아, 그러니까 네. 남자라는 이유로 그쵸.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다. 네. 그리고 여자는 마치 잠재적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 강사님은 여성이셨을까요? 여성이었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이었죠. 그 중학생 남학생들 대상으로 네. 마치 중학생들이 사실 좀 아직 사실 발달 과정에 있고 순수하죠. 뭐 저도 중학교 남학생 자녀를 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이들한테 갑자기 너네들이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좋을 남학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마치 시위하듯이 선생님한테 따진 학생도 있었고. 굉장히 네. 심했나 보네요. 선생님 발언 수위가 좀 높았나 보네요. 그렇죠. 되게 안 좋은 분위기였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왜 물론 초청 강의긴 하지만 굳이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저도 제가 이제 약간 뉴스나 미디어에서 그런 페미니즘을 듣다가 진짜 이게 학교에서 제 눈앞에 이게 딱 일어나니까 와 진짜 세상 이러구나를 딱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빙 강사 비용도 사실은 네. 어머니 아버님이 낸 특히 아버님이 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요. 그렇죠. 그 아버님이 힘써서 벌으신 돈 중에 세금으로 낸 돈이죠, 결국에는. 그렇죠. 아니 근데 아버님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 야, 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대해서도 진짜 좀 너무 그렇게 페미니즘이 사실은 그렇게 남성을 범죄자시하는 거는 저는 참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성 여성을 너무 갈라치기를 해서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아니 우리가 언제 뭐 했습니까? 뭘 했어야지 내가 가해자지 했어야지. 진짜 아, 참.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그냥 뭐 진짜 뭐 애기들 뭐 갓난 애기도 그게 남자라면은 니는 커서 이제 범죄자가 될 거다. 진짜 이 정도까지 막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막내 지금 초등학교 남학생 하나 있거든요. 네. 걔 보고 너는 성폭력 가해 예비자 이러면 우리 애가 알아. 초등학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너무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의 진짜 학력과 성격과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그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해자로 이거 몰아가니까 그게 학교에서 할 내용이지. 그게 진짜 뭐 이상한 커뮤니티에서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공교육 현장에서 그게 할 교육인지 좀참그 예,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우리 학생 보십시오. 이 귀걸이 혹시 방송에서 찍혔나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 귀걸이를 당당하게 끼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 정체성을 저는 귀걸이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학생 우리 이 나이에 맞는 코드가 있는 건데 멋지게 십자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저번에 한번 따로 뵌 적이 있는데 이거를 딱 끼고 왔길래 우리 방송할 때 꼭 끼고 오라고 그래. 꼭 끼고 와라. 이거 꼭 껴야 된다. 이것은 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페미니즘 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그 좀 그렇게 페미니즘은 말하자면 피해받는 여성을 좀 따뜻하게 돌보자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그런데 너무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남자라는 이유로 나쁜 사람으로 다 몰아버리는 참 이거는 단어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염이 돼버렸는데 그런 교육에 반대하는 게 뭐 수구 꼴통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처럼 보세요. 완전히 세련된 게 넘치잖아요. 전공도 클라리넷. 얼마나 아름다워. 아니 이게 이런 학생도 반대합니다. 꼭 저거 아니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그냥 웬만한 사람이면 전 다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꼭 남자뿐만이 아니라 저의 뭐 이성 친구들도 페미니즘 하면은 좀 요즘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진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되게 그렇게 안 좋게 듣는 걸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 평등이 너무 가버리니까 공산주의가 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사실상 불평등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집단 폭력으로 나탔어요, 결과가. 그렇죠. 페미니즘도 처음에는 남녀 평등이라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공산주의화되고 공산당이 되면서 북한을 보십시오. 저런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페미니즘이 이렇게 오염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예. 시각을 보는 거죠. 물론 100년 전에 조선에서는 여성이 하도 이제 인권이 없으니까 좀 그런 이제
평등을 좀 추구하는 사상이 나오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이제 평등을 넘어서서 이제 특권을 바라고 특권을 넘어서서 그냥 자기들이 이제 뭐 진짜 모든 걸 다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특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너무 피해를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예, 오늘 이강희 학생 모시고 참 우리 10대들 교육 현장과 그리고 경험한 것들 바탕으로 좀 귀한 얘기 나왔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서 좀 남은 네. 이야기 좀 더 좀 네. 범위를 넓게 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10년 뒤에 아주 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문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자꾸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5년 뒤부터는 능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오늘 이런 기회들이 그런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를 저는 진짜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선배라면 선배일 수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한 실수들, 실패들 그런 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마치 징검다리 돌이 있어야지 냇가에 안 빠지고 건너잖아요. 그 선배들의 그런 사역들과 삶을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를 밟고 가시라는 거, 밟고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좋은 세상을 만들길 전 바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소신 있고 참 이렇게 또 외모도 멋지고 그리고 아주 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많더라고요.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권투도 하죠. 네, 그 예. 중학교 투기를 배우고 있어요. 예, 종합격투도 배우고 고등학생이 이렇게 클라리넷도 하고 종합격투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재능도 갖추신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걸로 저는 믿고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오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 yes. 서로 다른 매력에 끌리게 돼 있어 특이하게 보이려 안에도 이미 특별한 걸 너가 돌아오길 우린 간절히 기도해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진실을